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작해 볼까요? (144쪽이죠) 네. 14번째 문제 갑시다. 그림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과 사회 단어 보는 순간 명목론과 실제론이 떠올라야겠죠. 각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 가번은 명목론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단순한 개인의 합의 곧 사회다라는 입장이고요. 나는 아니다. 사회는 개인의 합 그 이상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명목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계약설이고요. 실제로는 대표적인 이론이 국가주의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기억.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으니 우리가 최고야. 명목론이죠.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모이면 그게 최고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니은 사람을 뽑을 때는 학벌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 돼. 개인의 능력. 명목론이죠. 그러면 기억 니은이 가와 연결되어야겠네요. 그러면 정답 간단히 나오죠. 예. 자, 공부거리를 어떻게 끝? 아무리 산만한 학생도 그 반에 들어가면 조용해지지. 그렇죠. 그 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회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실제론이고요. 1번 회사 발전을 위해 몇몇 사원들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야. 그러죠.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자, 15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네요. 개인과 사회에 관한 관점.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그림을 보니까 그 옆에 스타 표시가 되어 있죠. 큰 원은 사회, 작은 원은 개인을 의미하는데 실선은 주도적인 역할, 점선은 비주도적인 역할이니까 가번을 보니까 개인보다 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번은 실제론의 그림이고요. 나번은 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명목론의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에 부합하는 사례를 고르래요. 1번 가, 실제론입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때와 장소에 따라 가려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실제론이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에 대화할 때 하고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 하고 이 단어 쓰는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정답이 1번이 바로 나왔네요. 나머지는 공부거리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야. 명목론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면 실제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한국인은 모임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싫어도 노래를 해야 돼요. 분위기죠. 그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론의 입장이 될 거고, 월드컵에서 4강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역시 실제론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16번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명목론과 실제론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회학의 중요한 관심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사회적 사실은 경제 상황이나 종교 규범과 같이 개별적인 인간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적 측면들이다. 개인을 구속하는 사회니까 사회를 강조하고 있죠. 실제론자의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사회를 개인들 간의 계약의 산물로 간주한다. 사회계약론이죠.
사회계약서는 명목론의 대표 이론이니까 1번 땡. 2번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답이네요.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의 입장이죠. 자, 3, 4번 공부거리를 확인합니다.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그것을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개인들이 그것이 옳다고 믿으니까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명목론의 입장이고요. 4번 사회현상의 분석 단위로서 개인의 의식, 심리 상태를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개인으로 환원해서 분석한다는 거죠. 사회로 환원해서 분석한다면 실제론이지만 개인으로 환원해서 분석하는 것은 명목론이 되겠죠. 자, 이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출제 포인트는 사회 집단보다는 사회 조직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조직하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또 자발적 결사체 세 가지가 있죠. 친목단체, 이익집단, 시민단체.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해서 존재합니다. 공식 조직이 없는 비공식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공식 조직은 100% 자발적 결사체예요. 조심해야 할 것은 자발적 결사체는 100% 비공식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는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죠.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일 수 있고,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비공식 조직일 수 있고, 그리고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니고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공식 조직은 또 산업사회에서 효율적인 공식 조직이 관료제라는 게 있고, 정보사회에서 효율적인 공식 조직이 탈관료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도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문제 풀면서 확인하자고요. 17번. 다음의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사회 집단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갑.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스타 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아. 을. 많은 청소년들이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스타 연예인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데 걱정이야. 스타 연예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르려는 집단. 중거 집단이죠. 기준이 되는 집단.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 그게 바로 중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 연예인들의 행동 진짜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중거 집단에 대한 개념, 옳은 걸 골라야 돼요. 기억. 소속 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 일치하지 않죠. 지금 현재 여러분도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제 합격하는 순간 일치했다가 또 다시 분리가 되죠. 새로운 또 중거 집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은 일치했다, 불일치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기간이 길수록 행복하겠죠. 기억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나 2번이나 니은번이 없으니까 니은번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서는요, 바로 디귿번으로 가면 됩니다. 맞으면 1번 정답이고 틀리면 2번 정답이겠죠. 디귿번. 계약과 절차에 따르는 공식적인 조직에 해당된다. 이건 공식 조직이잖아요. 중거 집단하고 공식 조직하고는 아무 상관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을이겠네요. 자, 공부거리로 니은번도 보자고요. 선택적 결합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집단이다. 이건 선택적 결합 의지라고 했으니까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중거 집단은 공동사회냐 이익사회냐 그 구분 기준 자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반.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할 때 기준을 제공하는 게 바로 중거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억반하고 리을반이 정답인데, 중거 집단의 그 사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승진이 잘 되는 회사원과 회사의 회사원과 승진이 잘 안 되는 회사의 회사원이 있는데, 오히려 승진이 잘 되는 회사원은 불만이 많고 승진이 잘 안 되는 회사원은 불만이 적어요. 그 이유가 중거 집단의 차이라고 그랬죠. 뭐 강남 강북의
그 주민들의 그 만족도, 이것도 중거 집단의 차이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어요. 18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설명 특성. 밑줄 친 내용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A는 대기업인 땡땡전자에 입사하여 6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회사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에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팀제는 대표적인 탈관료제죠. A는 땡땡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되었다. 주말에는 사내 야구 동아리, 회사 내 야구 동아리니까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라는 게 떠올라야 될 거고요. 참여하여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A는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상화로 주말마다 맞선을 보느라 주말 동아리 활동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여 가슴이 아프다. 개인적인 고민거리가 나와 있네요. 자, 옳은 거 찾아봅니다. 1번. 기업, 대기업이죠? 대기업과 같은 조직은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과업 중심적인 조직이다. 정답이에요. 대기업. 이게 전형적인 관료제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니은, 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와 같은 조직은 대면적 접촉과 비공식적 통제에 의해 운영된다. 땡. 비대면적이고 공식적 통제겠죠. 여러분, 공식적 통제하고 비공식적 통제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공식적 통제란 어떤 것에 의한 통제를 공식적 통제를 하죠? 법과 제도에 의한 통제를 공식적 통제라고 하고, 비공식적 통제라는 것은 도덕이나 관습이죠.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통제를 받으면 이게 비공식적 통제죠. 그러니까 니은은 탈관료제잖아요. 그러죠? 이게 공식 조직이란 말이에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제를 받아요. 즉 법과 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통제를 받는 대신에 대면적인 접촉보다는 비대면적인 접촉이 많죠.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3번 디귿이 사내 야구 동아리입니다. 이 집단은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다. 아니죠. 이건 친목 집단이잖아요. 그러죠?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친목 단체란 말이에요. 친목 단체이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기보다는 비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또는 1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맞겠죠. 그 다음에 리을이 뭐냐면 부모의 성화로 주말마다 맞선을 보느라. 이 사례는 재사회화 과정으로 땡. 재사회화 과정은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재교육을 말해요. 이를테면 회사원이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거나, 가정주부가 사회인으로서 성숙되기 위해서 뭐 컴퓨터 교육을 받거나 꽃꽂이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다 성인의 재사회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4번 땡. 19번으로 갑니다. 자료 1, 2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료 1번을 볼게요. 값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고지역인 프로야구 땡땡팀의 팬클럽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다가 고교 졸업 후 내키지 않았지만 세모팀의 연고 지역에 있는 네모대학에 진학하였다. 야구를 좋아했던 값은 대학 내 야구 동아리. 대학 내 야구 동아리니까 감 잡았죠?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가입하였고,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하지만 세모팀과 동그라미 팀의 경기가 열릴 때면 대부분의 야구 동아리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세모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근데 자료 1을 보니까 사회 집단 간의 관계 해가지고 A, B, C 이렇게 해놓네요. 근데 그 옆에 A에서 C는 각각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중에 하나다. 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걸 묶어서 우리는 사회 조직이라고 그러죠.
사회 조직은 전부 이익사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A가 이익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은 100% 자발적 결사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공식 조직, C가 비공식 조직이 되겠죠. C는 100% B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자발적 결사체. 그러니까 A가 이익사회, B가 자발적 결사체, C가 비공식 조직. 이 다이아그램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수능에서 출제됐던 그림 소개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회 집단인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두세요. 이게 아주 모범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해서 여기다 이제 단서를 줬단 말이에요. 단 A, B, C는 사회 조직이다 이렇게 단서를 줬단 말이에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걸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1, 2, 3, 4, 5 이렇게 오제선 나왔는데, 자 그럼 이제 A, B, C가 사회 조직이니까 A, B, C는 전부 뭐예요? 이익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D는 뭐예요? 공동사회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D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으로 가족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든가 친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저게 바로 공동사회라고. 그럼 이제 A, B, C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게 이제 이익사회고, 사회 조직이니까 이익사회고. 제일 먼저 새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야 되죠. 새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 B죠. B는 A와 겹칠 수도 있고, C와 중복되기도 하고, A와 C가 아닌 순수한 자발적이니까 B가 바로 자발적 결사체예요. 그리고 이 B 안에 반드시 C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C는 100% B죠. 그럼 C는 뭐예요? 비공식 조직이에요. 이거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이거 수능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럼 A는 보나마나? 공식 조직이죠. 근데 공식 조직은 산업사회에서는 관료제요. 정부사회에서는 탈관료제.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위의 자료 1에 나타난 사회 집단과 값의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 서구르래요. 자, 아까 저 위에 자료 1에서 값은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었죠. 자, 먼저 기억번. 값은 대학 내 야구 동아리는, 자, 값에게 대학 내 야구 동아리, 리을번이죠. 야구를 좋아했던 값은 리을, 대학 내 야구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야구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그러니까 야구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이익사회죠. 그런데 이게 친목단체죠.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1차적 성격이 강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3번, 4번은 지우고 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으로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갑에게 동그라미 팀 팬클럽은 소속 집단이자 내 집단이다. 어디 볼까요? 저 위에. 값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고지역 팀인 프로야구 동그라미 팀, 기억 동그라미 팀의 팬클럽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소속 집단이면서 동시에 소속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 집단이죠. 맞네. 그럼 정답 끝났어요. 기억도 나고 니은번입니다.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공부해야 됩니다. 값은 네모대학교 세모팀은 의집단이다. 의집단이라는 건 뭐죠?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소속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세모팀은
어디에 있어? 저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세모팀. 내키지는 않았지만 세모팀의 연고 지역에 있는 네모 대학에 지나가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네모 대학은 의 집단이에요, 내 집단이에요? 내 집단이잖아요. 세모팀은 아직 소속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집단? 이 뒷부분은 맞은데 네모 대학교 때문에 틀린 거죠. 네모 대학은 지금 소속 집단이면서 내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네모 대학 때문에 틀렸고요. 리을반에 갑스의 소속 집단은 모두 중거 집단이다. 아니죠? 동그라미 팀은 소속 집단이면서 중거 집단이지만 그 다음에 세모 팀은 중거 집단이 아니잖아요. 소속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여기 중거 집단이라고 할 때 아무 말이 없으면 긍정적 중거 집단입니다. 부정적 중거 집단이 아니고 긍정적 중거 집단. 소속되기를 바라는 집단. 이게 중거 집단입니다. 따라서 정답 1번밖에 없고요. 20번. 위 자료 1,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은 즉 땡땡팀, 프로야구 땡땡팀은 A가 아까 이익사유였죠. 이 맞고. 니은은 팬클럽이죠. 땡땡팀의 팬클럽은 B가 뭐였죠? 자발적 결수체. 이것도 맞고. 니을이 대학 내 야구 동아리니까 비공식 조직 C. 예, 해당도 정답이네. 싱겁게 1번은 정답이 나왔네요. 나머지도 공부거리로 확인해야 돼요. 니은이 뭐냐면 팬클럽이에요. 팬클럽은 B가 자발적 결사체. 이건 맞고. 그 다음에 C. 비공식 조직. 땡. 비공식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이 네모 대학교입니다. 네모 대학은 A는 맞죠? 근데 B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잖아요. 공식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을은 대학 내 야구 동아리니까 A에는 해당되지만 B가 자발적 결사체였죠? B에도 해당됩니다. 니을은 B에도 해당되고 C에도 해당되나요? 비공식 조직이니까 C에도 해당됩니다. 21번으로 갈게요. 다음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관료제. 자, 관료제의 특징을 잠깐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관료제가 우리 공무원 조직 자체가 관료제잖아요. 근데 지금 탈관료제로 약간씩 바뀌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관료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관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징을 볼게요. 제일 먼저 상하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위아래가 분명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상하 위계 질서가 분명하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신속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상명 하복의 신속한 업무 수행.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근데 단점은 뭐예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안 시키는 건 안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개성이 말살됩니다. 시킨 대로 많은 것이죠. 이거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 보니까 그 조직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피라미드형 모양입니다. 피라미드형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형 조직이라는 건 이거죠. 최고 지휘자가 있고요. 그 밑에 하부, 또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층의 이게 중간 관리층이죠. 관료제는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작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조금 뒤에 다시 공부했지만 탈관료제로 넘어가면 이 피라미드 조직이 어떻게 돼요? 이게 탈관료제로 가면 이 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이 깨지기 때문에 중간 관리층이 약화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겁니다. 다시 관료제는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커요. 그런데 이제 정보사회로 가면 이제 탈관료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 관리층이 약화가 된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혼자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예요?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겠죠. 즉 달인이 생긴다고, 달인. 회계 담당자는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회계 업무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마케팅 담당자는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마케팅 업무만 담당하면 돼요. 자재부, 자재 업무만 담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단점은 뭘까요?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일 아니면 못해요. 회계 담당자에게 마케팅 업무 맡기면 못해요. 그래서 업무에 경직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업무의 경직성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이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가 좀 넓은 도로고 여기는 조금 좁은 도로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여기가 우리 옆집이 쌀가게 하면서 그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골목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길게 여기가 제 기억으로 뭐 하여튼 무슨 제조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 뭘 만드는 공장 같았어, 공장. 제가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까먹까먹한데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왔는데 이 집이 뭘 만드는 그 제조업에서 뭘로 바꿨냐면 이 구멍가게보다 훨씬 크게 그 당시 우리나라 처음으로 무슨 슈퍼라는 구멍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 집으로 갔다가 이제 전부 이제 이 집으로 딸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네 사는 데니까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슈퍼 해가지고 이제 이 집에 살던 딸하고 이 딸이 결혼한 그 사위 부부 신혼 부부가 운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쌀개가 이제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점심 때쯤 돼서 이제 집에 왔잖아요. 싸움이 벌어진 거야. 어떤 싸움이 벌어졌냐면 이 쌀집 할아버지가 여기 가가지고
낯술 마시던가 봐. 낯술 마시고, 야, 이 젊은 새끼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동네에다가 이런 그 군만가게 또 만드냐? 우리 하나로 충분한데 왜 너네들까지 나를 못 살게 오냐? 막 그냥 술 취해가지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라고 뭐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 취해가지고 뭐 그 신랑 멱살 잡고 하니까 그 신부가 제가 알고 있는 이 누님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뛰어가면 여기에 파출소가 있거든요. 파출소가 있어. 파출소에 이제 순경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순경이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차 타고 다니는데 순경이 자전거 타고 오고 이 세댁은 쓰리파 끌고 막 뛰면서 오는 거야. 근데 오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집으로 간 거야. 건너간 거야. 멱살을 끌고 이렇게 건너갔어. 우리 집,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출소 순경이 이렇게 왔고, 여기서 싸우네?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A동, A 파출소, 우리가 담당하는데, 여기는요, B 파출소 담당하니까 딴 데, 거기다 신고하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태댁이 또 막 스리퍼 신고 뛰어가고, 여기에 이제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자전거 타고 이제 파출소 숨겨 왔는데, 그때는 또 이 할아버지가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딱 보더니, 여기 우리 소관 아닌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까 내 거 아니면 안 한다니까요. 이게 역할의, 업무의 경직성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게 미국 영화인데, 무슨 절도 사건인지 살인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깜깜한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출동을 하다가, 라디오 차 안에 있는 라디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고, 띵! 하고 알려주니까 집으로 가버려요. 퇴근해야지. 퇴근해야죠. 제가 수요일날 자동차 검사가 말로 일이 돼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주차 브레이크가 약하다고 이걸 수리를 해보래요. 수리하는데 그 케이블 갈고 실린더 갈고 라이닝 갈고 다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야. 6시까지 가야 되잖아. 막 달려갔는데 6시 딱에서 도착했어요.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1분도 여유가 없어. 이게 공무원 세계라고. 이게 관료제 세계란 말이에요. 역할을 분담하니까.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까 업무에 경직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무 아니면 신경 안 써버려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언급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정해놓고 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게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장단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 그 규칙대로 하다 보니까 업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그 규칙대로, 절차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질성성 또는 규칙성.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규칙과 절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목적 달성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왔던 겁니다.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영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레드테이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의 사례를 들면 교통사고 환자가 이제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응급처치하기 전에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환자의 보호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목적 전치 현상이죠. 언젠가 제가 알고 있는 국어 선생 하나가 저 전라남도 무안의 바닷가가 보이는 그 농가를 3,000만 원에 샀대요. 어떻게 생기는가 구경 한번 가봐야겠다.
가봤는데, 마당도 한 100여 평 되고요. 거기다 텃밭도 일구고, 집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근데 이게 농가 사람이 없으니까. 빈집이야. 그걸 3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필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동네에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데, 학원 교육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국어 선생이니까 중고등학생 모여갖고 국어를 가르쳐. 무료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인기가, 동네에서 뭐 만들면 선생님 갖다 주고, 맛있는 거 만들면 선생님 갖다 주고, 그 양파 농사 수확하면 선생님 갖다 주고, 무 뽑으면 선생님 갖다 주고. 얘가 연락 왔어요. 야, 이거 다 갖다 줬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와서 가져가래. 갔더니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엉뚱한 데 해가지고 목적전치 현상 얘기하려다가 그리 가버렸네.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옆으로 가졌어. 양파. 우리나라 양파의 거의 7, 80%를 그 무안에서 재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안군청 가보니까 입구에 막 양파 크다란 모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방문에 한 날 들은 얘기가 양파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재배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하락한 데다가 중국산 양파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양파를 농로나 아스팔트에다 쭉 깔아놓고 그냥 차로 밀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선에 사는 그 동네에서는 양파를 냉동 저장해가지고 내년에 팔 수 있도록 하려고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그 농협에 가가지고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2억을 융자 받았대요. 아니 그걸 융자 2억 받은 거에다가 뭐 서류 등 해가지고 무안군청을 간 거야. 그러니까 무안군청에서 그럼 그 냉동 창고를 지으려면 이런 서류를 해야 되니까 이거 서류를 해오세요. 보니까 서류가 한 20가지 들더래요. 그 서류 하는데 2달 걸렸대요. 2달 동안에 양파 다 썩어버린 거죠. 이거 뭐냐고요. 냉동 창고를 지으려면 이런 규칙과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라고 정해놨다고. 근데 이걸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양파 다 썩어버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포대교 있잖아요. 한강 제일 끝에 쪽에. 김포대교에서 봄날에 페인트 작업하다가 인부 하나가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젊은 그 진부가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사람 빠졌다고. 신고해서 왔다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군사보호구역이거든요. 그 철망쳐져 있어요. 한강 하류에. 그러니까 이제 그 김포 해병대가 관리하는데 그 김포 해병대에서 다 검문하는 거야. 폭발물 있나 없나.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일부 들어왔는데 이미 실종돼 버렸다니까요. 이게 뭐냐고 이게. 목적지죠. 영국에서는 이제 빨간색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 해서 이제 나온 말이 레드 테이프 현상이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째가 관료제는 그 뭐예요? 현재 우리는 이제 직업공무원제도와 관계두는 건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구성원이 되고 이 공정 경쟁을 통해서 구성원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을 중시할까요? 경력을 중시할까요? 경력을 중시해요. 능력보다 경력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경력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호봉제일까요? 연봉제일까요? 철저하게 호봉제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하루라도 먼저 승진하고 월급도 1원이라도 더 받아요. 철저한 호봉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중시하는 연봉제에 대립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로 인해서 장단점이 나타나죠. 장점이 뭐예요? 장점. 조직의 안정성. 철밥통이죠. 철밥통. 또는 직업의 안정성. 단점이 더 많죠. 단점. 무사. 아니. 무사 아니.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복지. 부동. 이 복은 배복자입니다. 땅짓자. 배를 땅에다 딱 깔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단점으로 무능한 사람이 승진하죠. 무능력한 사람이 승진한 거 더불어 무능한 사람이 승진하다 보니까 이게 일을 못하니까 일할 아랫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의 비대화. 무능력자가 승진하고 조직의 비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까지가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것들입니다. 이게 관료제의 특징.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21번 문제. 진료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정말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서 거부했다. 감 잡았죠?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다 보면 나타나는 부작용?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레드 테이프 현상입니다. 안전벨트 집중 단속 기간이 시작되면서 경찰들이 안전벨트 단속에 집중하는 사이에 음주, 운전, 신호 위반 등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집중 단속이라는 규칙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목적 전치 현상. 1번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을 발생한다. 정답이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고요. 22번. 자, 공부거리입니다. 요거 수능 출제됐을 때 오답률도 높았어요. 자,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사회 집단의 개수로 옳은 것. 자, 일단 사회 집단을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풀어나가야 돼요. 땡땡 기업 동그라미 치세요. 땡땡 기업. 자, 사회 집단 하나 나왔네요. 땡땡 기업이니까 사회 집단이면서 더 나아가서 공식 조직이면서 이익사회면서 뭐 이렇게 정리되겠죠. 우리 형이 작년에 거기 입사했어. 그래, 그럼 주말에 만나서 뭐 좀 물어볼 수 있을까? 친한 동료 사원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등산회. 자, 그러니까 이건 땡땡 기업 내 등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친목단체가 되겠죠. 친목단체. 주말에는 등산하느라 시간이 없을 걸. 지금 현재 2개 나왔죠. 땡땡 기업, 그 다음에 그 기업 내 등산회 2개 나왔고. 그래, 그럼 난 무역협회 동그라미. 무역협회, 공식 조직이죠. 특정 목적, 즉 무역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니까요.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에 가야겠네. 취업박람회는 사회집단이 아니죠. 사회집단이 되려면 2 이상이 모여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2인 이상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박람회는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사회집단이 될 수가 없고. 나는 가족과 쇼핑을 할래. 가족에다 동그라미. 자, 가족은 공동사회이면서 1차 집단이죠. 그러면 사회집단은 모두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네요. 4개. 자, 그러면 이제 가번부터 전인격적 관계와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된 집단. 공동사회죠. 그래서 공동사회는 가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이는 전부 이익사회예요. 가족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번은 1개 나왔어요. 그러면 1번하고 3번. 1번하고 3번이 정답일 거고. 그 다음에 4번.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감과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생겨난 집단. 이거 뭐예요? 비공식 조직이에요. 여기 비공식 조직 하나 있죠? 네, 등산회. 땡땡 기업 내 등산회. 그러니까 하나.
자, 일단 1번 가나 똑같이 하나씩 나왔고 이제 답원에서 이제 결정되네요. 답원. 둘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하는 집단. 이걸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해요. 사회 집단 모두 몇 개 했었죠, 아까? 4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라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자발적 결사체. 몇 개 있어요? 등산에 하나 있잖아요. 됐죠? 그럼 공식 조직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땡땡기업, 무역협회 2개 있죠? 넘어갑니다. 23번. 잠깐 쉬었다가 23번부터 하면 되겠네요.